정용 교수님 아주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 저희 일반인들한테는 사실 우리 역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게 유용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완전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 밤에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쓰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태양광 풍력의 간헐성을 이제 이해를 하겠죠. 사실 간헐성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던지라 그러니까 밤에도 전기 나오는 줄로 아는 분들이 절반이에요. 왜 던진데 왜 밤에 안 나오냐고. 낮에 햇빛 쬐면 밤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뭐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하고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좀 눈을 많이 낮춰야 될 것 같고요. 뭐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희가 원자력 하는 교수들이 핵공감 플러스라고 해서 컨텐츠들을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알아야 될 뭐 에너지 정책에서 10가지 정도 질문, 뭐 그런 것도 만들고 했는데 결국 프로그램마다 혹은 전 시장마다 뭐 특색에 맞게 핵심되는 내용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컨텐츠를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의 가능성을 잘 이해를 시켜주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에 최악의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바깥으로 미칠 영향이 없다는 것도 좀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사유 해결료도 땅에다 묻고 닫아버리는 그 순간부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는 것도 30만 년 기다려야지 뭐가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바로 묻는 순간에 해결된다는 것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 설명을 드리면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영주에 있는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은 말 그대로 중저준이에요.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낮은 놈을, 레벨이 낮은 놈을 처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하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지하는 얕은 지하가 되겠고요. 거기에 사일로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뭐 병원에서 나온 것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것도 있고 중저준위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방법은 그렇게 지하에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지표에 깊지 않게 그냥 천층으로 이렇게 하는 게 처음부터 맞았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뭐 잘못된 건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제는 아니에요. 사유해결료는. 사유해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장소는 별도로 구해야 됩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경주에 있는 방패장의 그 지하 동굴은 지하 100m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사용 후 해결료를 처분하는 지하 동굴은 지하 한 500m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정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좀 오버 스펙이죠. 그 뭐냐 중준위 주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중준위가 이제 거기 동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표층 처분이라고 해서 그냥 산 꼭대기를 이렇게 좀 까고 거기에 이제 그 방사능 폐기물을 갖다 놓고 그냥 흙으로 덮는 그런 처분장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낮은 놈들은 이제 그쪽으로 보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지하 동굴에 지금 처분하는 거는 약간 좀 오버 스펙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거죠. 예. 근데 뭐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천층 쪽으로 더 갈 겁니다. 예. 정말 불필요한 짓을 한 겁니다. 그거는 맞는
그 물로 씻는 뭐 그런 장치도 있기는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고요. 뭐 물론 그것도 다 비용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돈 들이면 못할 건 없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리 물로 씻고 뭐 환경 오염 없는 세제로 하고 해도 밤에 쓸 수 없다는 거. 그거는 그게 제일 치명적인 거지. 나머지는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간헐성 문제. 간헐성. 비 오고 밤이면 못 쓰지 않냐. 그럼 그때 뭘 쓰겠느냐. 그럼 깼으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걸 보면서도 깼으냐. 그리고 CO2 나오는데 그러고도 깼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배터리 저장하는 거는 소규모는 가능해요. 뭐 한 6시간,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한 6시간을 최대한 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수백조 원 정도로 그것도 큰 돈입니다만은 뭐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연장 뭐 한 50일씩 비가 오는 작년 같은 장마 이거 대비할 수 없어요. 50일이면 얼마를 깔아야 되는지. 태양광은 무조건 간헐성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간 이 현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합한 에너지 정책이라는 걸 기조로 못 박아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는 탄소중립위원회도 이제 좀 새롭게 이제 꾸려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공론장에서 다뤄질 내용도 이전과는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된 이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디베이트를 국민들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어요. 지난 신고리 5.16 공론화 같은 걸 되돌아보면 그런 거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구도를 피할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그 안에서 제대로 대응을 해야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런데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반박을 못 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기정사실화 돼버리고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독일에서는 태양광 풍력을 많이 써가지고 전기요금이 마이너스예요. 전기를 쓰시면 공짜로 쓰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돈도 드립니다. 라고 가짜를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 모르고 있으면 거의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거짓말만 몇 개만 들켜버리면은 거기서 그냥 힘이 많이 빠질 겁니다. 하는 거짓말들이 그렇게 다채롭진 않아요. 몇 가지 없습니다. 꾸준히 폐기물 처분장 말씀하셨는데 아직 없고요. 예. 그거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분장 부지 선정하는 것 이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처분장이라는 건 기술적으로 문제될 일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회적인 합의 과정 자체가 힘들어서 그걸 찾기가 어려운 거지 우리나라에 어디 구할 데가 없어서 못 구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땅덩이 좁아서 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 풍력 이렇게 많이 깔 데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우리나라 땅 넓다고 태양광 할 때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타임률 처분장 그거 땅 얼마 차지하지도 않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땅 좁아서 안 돼요라고 그래요. 태양광 할 때는 땅덩어리 넓어졌다가 이 처분장 구할 때는 땅덩어리 좁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고준희 처분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정권이죠. 박근혜 정권에서 이게 법제화가 돼서 이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면서 5년을 그냥 시간을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 그때쯤 이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재검토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달렸죠. 네. 5년 호성생활 한 거죠. 5년 손해본 거죠. 그리고 이게 사용 해결료 문제는 안전하면 안전하고 반대가 더 심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발전소에서는 물속에다가 사용 해결료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물속에 넣어놓으면 관리하는데 좀 턱마셔요. 뭐 안전한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이 물을 계속해서 냉각을 해줘야 되고 물 수질도 관리해야 되고 누수 있으면 그것 저기 다 누수 또 처리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시간이 좀 지나면 공기 중으로 빼놓을 수 있거든요. 건식 저장이라고 해서 월성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거는 공기 중에 그냥 세워만 두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시만 하면 될 뿐이라서 안전성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데 거기는 또 반대라고요. 바깥에 건식 저장해 놓는 것보다는 지하 500m에다 처분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처분하고 잊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엔 또 반대가 더 심해져요. 반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분산 에너지, 분산 에너지라는 게 사실상 폭우에 가까운데요. 예.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속 키워서 우유 따먹고 저기 베란다에서 볕 키워가지고 쌀 공급해 먹고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거죠. 에너지 밀도라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친환경입니다. 원자력이 제일 친환경인 이유가 거기 있고요. 예, 뭐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 1000메가와트짜리 하나를 태양광으로 대체하려면 가로 세로 10km씩 맞아요. 네, 대충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다. 가로 세로 10km에서 100제곱킬로미터죠. 아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그런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예. 6만 평짜리 100개. 30만 평짜리. 10km, 10km. 10km면은 우리나라 사용해결료 처분을 몇 번을 하고도 남을 공간이에요. 그냥. 네. 그것도 지표 면적이니까 500m 밑에 뭐가 있는지 지표에서는 알 길도 없어요. 이게 우라늄 광산 같은 거거든요. 우라늄 광산 개발할 때도 보면 우라늄 광산이 지하에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한 지역에서 나와요. 그만큼 더 지하에 뭐가 있더라도 지표에서는 심지어 우라늄이 물 속에서 우라늄 농도가 높지도 않아요. 네, 그런 정도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처분장은 처분하면 그날부로 잊어버리면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만 년 걸린다. 이거 낙하당성이 없는 이야기고요. 혹 사용해결료가 안전해지는 데는 30만 년, 수십만 년 걸린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사용해결료 혹시 제가 곱게 갈아드리면 드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겠죠. 아주 곱게 파우더로 갈아드리면 물에 타드리면 혹시 드실 분 계신지 아무도 안 먹겠죠. 그런데 물을 엄청나게 많이 타면 사람이 마셔도 되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용 해결료를 곱게 갈아서 그걸 물에 타먹는다고 가정하고 물을 얼마나 타야지 사람한테 안전하냐 그거 하고요. 그때 들어가는 물하고 예를 들어 우라늄 광산을 해서 우라늄 광을 꺼내 가지고 그걸 곱게 갈아서 물에 타먹을 때 그럼 물을 얼마나 섞어야지 사람이 마셔도 되느냐. 그럼 그때 우리가 타야 될 물 양하고 같으면 이게 자연으로 돌아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비교를 해준 게 와전되다 보니까 사용 해결료가 30만 년 지나야지 자연으로 돌아간대더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도 아니 지하에 낙광산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누가 알아서 드실 분 있나요? 없잖아요. 지하에 있는 거 그냥 지하에 있는 거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30만 년 걸리는 게 아니고 즉시입니다. 즉시.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